안녕하세요. 이제 이어지는 여성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여성을 우리가 눈치채기가 좀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이는 차이,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좀 데이트할 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피해자인 척을 한다. 항상 순교자인 척을 한다. 항상 자기가 제일 불쌍해. 항상 자기가 제일 억울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없어요. 늘 항상 억울해만 합니다. 얼핏 봤을 때 막 내가 그 사람을 막 편들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아군이 되어주고 싶고 막 위로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여성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불쌍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의 전략을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엮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수동적인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밀한 방식의 공격을 합니다. 비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구 남자친구는 이것도 해줬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한다든지, 내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막 나한테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막 하하호호 하면서 나한테만 막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뭐 뒤에서 안 좋은 소문,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든지,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동적인 공격을 합니다. 피해자들이 피충격을 받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오빠는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 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한가? 근데 객관적으로 나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너 능력이 없다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자꾸 나이가 많아서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나이가 많은가? 오빠가 너무 작으니까 내가 구두도 편하게 못 신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 객관적으로 작은 키는 아닌데 자꾸 옆에서 작다 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작고 남성으로서 매력이 없나? 뭐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립니다. 나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큰 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망가뜨렸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곤란하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당황스럽게 만들었어. 내가 저 사람을 왕따시켰어. 그렇게 해서 나의 권한과 나의 힘, 나의 영향력을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뒤에서 몰래 크크크크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이게 정말 좀 강한 특징입니다. 뭐냐면 질투와 경쟁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하고 있나 잘 모르겠다면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안에서 오는 비교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오빠 그 후배, 뭐 어떻게 세상에 그런 다리를 하고 저런 치마를 입을까? 그 후배는 나는 그냥 오랜 친구고 전혀 우리는 이성 관계가 아니고 자꾸 견제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계속 견제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방 안에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자기가 제일 예쁘고 자기가 제일 세련되고 자기가 가장 성공하고 자기가 가장 잘나야 돼요. 자기가 가장 관심을 다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가 가장 많은 주목과 이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나? 그리고 저 사람보다 더 예쁘고 잘난 사람을 못 견뎌 하는가?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자꾸만 험담을 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뭐 경쟁 상대가 아닌데 괜히 자꾸 흠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반대가 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 특히 이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나 이거 모자 사러 갔는데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참 무례하게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아유 그랬나 보네. 아유 그래도 모자는 너무 예뻐요. 아유 그럼 기분 털어버려. 아유 그럼 뭐 컴플레인 좀 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대화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다. 그럼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이 옷을 샀을 때요. 그 사람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주목을 받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사용합니다. 모임에서 어머 누구 좋은 데 갔다 왔다며 뭐 하와이 갔다 왔다며 뭐 이렇게 또 좋은 데 갔다 왔다며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태교 여행으로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은 아 그래 어머 좋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딱 자기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태교 여행 갔을 때는 그래서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주목을 내가 받아야 돼. 다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내 거를 가져와서 이제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의 패턴을 또 살펴본다면 내가 또 눈치를 또 챌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지라는 거는 일단은 외모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외모에 대한 거는 예쁘다, 어려 보인다, 그리고 몸매가 좋다, 값비싼 물건 뭐 이런 걸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갔는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인기가 많은지 봉사자의 모습 또 뭐 헌신된 신도 이런 모습 뭐 어떤 효녀의 모습 이런 것들 어떤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은 굉장히 불안한데 이 불안함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자꾸 가리는 겁니다. 외모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내에서 내가 제일 예뻐야 되고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예쁘게 나를 꾸민 다음에 나의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들을 뭐 쫓아내가지고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 된다거나 외모와 사회적인 이미지를 통해 내 불안을 또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텅 빈 자존감을 또 충족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내가 여성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과도한 간섭 집착입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간섭해요. 굉장히 세세하게 지적하고 굉장히 세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간섭하고 조종합니다. 막 나노 단위로 뭐 체크를 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본다든지 혹은 뭐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든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잔소리를 하고 막 간섭을 하고 가르치려고 든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자녀가 독립을 해서 따로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자녀의 집에 가면은 막 청소를 하고 내 마음대로 가구 배치를 다 바꾸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막 이런 걸 쓸데없는 거 왜 있니 하면서 막 내가 먹으려고 얼려놨던 떡이랑 호빵 같은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버리고 네가 애를 이렇게 키워야지 저렇게 키워야지 막 자녀 양육에 막 간섭을 해요. 내가 가구 배치면 가구 배치 냉장고 정리면 냉장고 정리,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막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해라. 제일 심했던 얘가 남성 나르시시스가 여성분의 눈썹을 지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뭐 산을 이렇게 내라 말아라 일자로 해라 색깔을 회색으로 해라 뭐 갈색으로 해라 검은색으로 해라 아니 그 눈썹 하나인데 그거를 막 그렇게 간섭을 하더래요. 내가 그만큼 다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좀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적절한 경계선을 세워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종자 무리가 있다. 남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 나르시시스트도 이렇게 추종자 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장 안에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혹은 이혼한 전 남편, 남사친,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내 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애 있잖아요. 썸도 아니고 뭐 그런 친구.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는 추종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 추종자가 그 어항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추종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뉴비, 갓 걸려든, 갓 어항에 이제 들어온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장의 사람들의 용도는, 어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각 물고기마다 나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겠죠? 나에게 뭐 문자도 보내주고, 뭐 카톡도 보내주고, 뭐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뭐 통화도 해주고, 뭐 만나서 뭐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식 연인이라면 이 어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 질투를 유발하게 만들다거나 뭐 삼각관계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또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이 무수한 남성들의 관심을 받고 그 열망, 막 나를 향한 열망 이거를 내가 막 받으면서 수조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막 황홀하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친구의 연인을 유혹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술자리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내 친구랑 내 남자친구랑 따로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이 없습니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내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유혹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친구보다 낫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영미를 버리고 나에게 오다니 역시 내가 영미보다 못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우월함을 자꾸 느낍니다. 역시 우리 이 그룹의 이 6명 이 진달래파에서 내가 제일 뛰어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실패하면 뭐냐면 내가 영미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질투를 느끼고 영미를 공격하겠죠. 정말 막 너무 운명의 사랑인데 막 안타깝게도 내 친구를 먼저 만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게임이고, 내가 같은 여성 안에서 내가 제일 우월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 질투,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남성의 열망을 굉장히 극도로 좋아하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여성은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의 추종자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아마도 남성이기 때문에 더 남들에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터놓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을 보고 아무래도 이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런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진전되는 속도를 한번 늦춰보세요.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맨날 만나자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주 5일, 7일 만나자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보통 친해질 때 그냥 안녕 이렇게 친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친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극속도로 가까워지고 아주 자주 만나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빠른 시간에 털어놓고 성관계를 아주 빨리 하고, 이 진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가 만나는 그 여성이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 속도를 늦춰보세요. 만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날 것 같아. 문자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해서 그때 답장을 할게. 이렇게 해서 그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그래서 이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하면서 가보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 뜻대로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빨리 이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시면서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연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똥을 밟는 날도 있고 또 5만 원짜리를 줍는 날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 나르시시스가 어떤지, 그리고 건강한 연애와 건강하지 못한 연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이제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으시면 가스라이팅이나 어떤 평가절하로 자존감이 많이 깎여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어려 보이는 얼굴과 잘 관리된 피부, 잘 관리된 탄탄한 몸매, 예쁜 얼굴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조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 나르시시스와 너무 과도하게 성관계를 많이 했다거나 너무 그 이성적인 매력으로, 성적인 매력으로 너무 많이 좀 유혹을 했거나 한다면 너무 바로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연애를 쉬어가는 시간,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가지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